작용과 반작용.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반드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가해진다는 원리. 뉴턴의 제3법칙에 해당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는 단순한 과학적 법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농지대를 뒤덮으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는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물이었고, 외환위기 당시 줄지어 부도가 났던 기업들은 무분별한 해외 자본 차입 의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촛불 집회는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작용, 미투 운동은 성폭력 문제로부터 억압받고 상처받았던 여성들의 반작용이었습니다. 너무 우리들의 개별적인 삶과 동떨어져 일어나는 일 같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측면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질문은 가장 사소한 삶의 단면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자. 나 그날 약속 있어서. 우리 그럼 이날은 어때? 나 그날도. 그럼 우리가 조사까지 해올게. 너가 정리해와. 응, 알겠어. 아니 이거 나무위키 긁어온 거 아니에요? 엥? 아닌데요? 수고했어요. 1조 발표 너무 퀄리티가 좋네요. 최고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없네. 우리는 친구 B의 모습이 당장은 너무나도 얌체 같으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은 어떨까요? 클레이 생산산업 관련 활동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마케팅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아이클레이에 대한 상품 전략 기획서를 조별 PT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T를 준비하면 경쟁기업을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보세요. 그건 경쟁 기업인 고무차력은 색상 선택의 한계, 유해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사 제품인 아이클레이는 다양한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자극 제품으로 아이들이 입에 넣거나 만지기에 안전하고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언은 다양성과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와우. 그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 사회를 단정짓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은 한편의 마음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고 있는 작용과 반작용, 사필 규정,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합리이자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 속 우리는 필의 정의를 찾아 떠납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제작진이 처음 찾은 곳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광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는 본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얘기를 하고, 과라는 것은 그에 따른 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인과응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이런 종제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 맑은 물이 있어.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빠지잖아.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적게 화를 입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흙탕물이 큰 그릇에 거기다 몇 방울 녹물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나잖아. 불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모르고 하니까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이제 이게 골마 터지는 것이지. 그랬을 땐 크게 오히려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간절히 바라며 떠올리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그 일을 겪게 만든 대상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원하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겪는 일들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가곤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줄 누군가를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같은 입사 동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되게 부정한 대우를 받고 한 여성분은 능력이 없는데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 직원이 있어요. 한 분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하철에서 그 상사와 그 여직원이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제 찾아오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무조건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사과에 진정서를 넣어서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달라고 그 상사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부정한 대우를 받던 직원이 안 좋게 지방 발령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계속 진정서를 넣어요. 실체를 밝혀달라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분은 밝혀져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분명히 상사는 유부남이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 직원은 능력이 없는데 직원들 눈에도 보이니까 그 두 분은 각각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 부적절한 대우를 받던 여성분은 그 본사에 남게 되고 이런 것만 봐도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사례죠. 이 살을 날린다는 것도 인과응보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말한 것처럼 내가 살을 날리면 언젠가는 그게 나를 돌아와요. 내가 너무 잘 불리면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칼을 심어놓고 가요. 뭐 어떤 사람은 그 흔히 말하는 허수아비 인형 같은 데다 바늘을 막 꽂아가지고 어디 나무에 걸어놓고 간다든지 기물을 자꾸 훔쳐가요. 방울, 부채, 신령님 의대, 의복. 내 신을 자기가 가져가면 자기가 나처럼 뭐 손님이 많을 거다, 유명해질 거다. 기도 왔다고 하면서 뭐 슬쩍 훔쳐가고 자기 거있냐. 나중에 보면 없고. 근데 그렇게 된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풍 맞았거나 막 쓰러지고 정말 그래요. 뭐 쓰러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벌 받았네. 남의 신 물건 훔쳐가더니. 그래도 싸다. 신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어떠신가요? 조금은 소름이 돋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사필 규정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반드시 반작용의 한 형태로, 업보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고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의 그 정의 혹은 이제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특히나 종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믿음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만 이 정의 혹은 인과응보라는 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삶에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죽어서 사후에 지옥에 간다든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불교, 기독교, 힌두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이 다 공평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주장하는 이제 정의나 공정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갈구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살게 되면 예컨대 뭐 학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 사이클이, 그 기간, 인과응보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그 인권이라든지 혹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인과 공동체의 정의를 예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특히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원칙들이 반드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게 그렇게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을 살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신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비추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의 증명은 우리 삶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에 더욱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의 희비를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들에게 사필 규정이 생생한 삶의 증거로 목격되었다면 우리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량리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이 그 나쁜 일을 하나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일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필 규정과 인과 응보에 대한 당위, 본인도 알고 있는 그 당위와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다른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인식 자체가 사필 규정, 인과응보로 향하는 힘을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도관에게도 이를 물었습니다. 형이 집행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떤 한 수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용자는 사람을 2명을 죽이고 들어온 수용자로서 무기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수용자였는데 한날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꿈에 자기가 죽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눈에 병이 걸립니다.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도 치료가 어렵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력이 잃어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이게 사필 규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요. 내가 영원히 잡히지 않았다는 건 언제든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미제 사건 공소시효 종결됐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 사건이 드러나면 내 주변 이웃, 가족, 지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내가 비난받고 소외당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그 공포를 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죠. 술에 빠진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뭔가 이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큰 자극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삶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거나 뭔가 평화롭거나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유영철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영철은 본인은 30명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명의 살해죄로 기소돼서 알다시피 사형수예요. 그런 사람은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살겠지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고 댓글도 달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유영철에 관련된 기사들은 거의 다 왜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4년에 구속된 이후로 유영철과 접촉해서 뭔가 언론적인 정보를 받아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극소수의 교도관들만 아는데 조그만한 독방에 여기보다 좀 작은 독방에 사는데 그 유영철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유영철이 귀신이 보여요. 무슨 귀신이 보이냐 했을 때 여기 창틀에 4-5명의 여자의 귀신이 보이는데 그 여성들은 시신을 못 찾은 아직 여제로 남아있는 귀신이 보여서 그 귀신이 무서워서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대략 7-8년 정도는 그 귀신 때문에 잠을 계속 못 자면서 또 다른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구나. 그게 아까 질문하신 대가라는 대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제가 드라마에서 좀 더 강조했던 게 비질란테한테는 규칙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필 규정이나 인과응보나 어쨌든 그걸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고 반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에 지옥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작동을 된 거잖아요.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처벌도 받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을 비질란테가 찾아내서 심판을 하는 그런 설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폭력을 쓰는 캐릭터들은 결국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뭐 언론을 이용했던 캐릭터들은 또 반대로 이제 여론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공조차도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의 짐이 생겨버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걸로 봤을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필 규정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너무 답답한 일도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지 않는 뭐 판결도 많이 좀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다시 좀 원초적인 정의로 돌아가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되갚자, 뭐 이런 마음들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 노자의 도덕경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 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사필 규정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종로로 향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소망이죠. 인간으로서 소망이다. 소망. 당위로서 믿으시는 건가요? 네, 있든 없든 믿고자 한다. So why did you say you believe in karma? I believe if you're nice people, too nice to someone, you will meet nice people. So actually I'm now here in Seoul and I was photographing strangers and I give them a picture and they're really nice to me. And so I met a photographer, so I was nice to someone and I got back something in return. Oh, that's a great example. Yes.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긴 하니까요. 혹시 예를 든다면 경험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성과나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나중에 계속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게 진짜로 뭔가 그런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60년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공감하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람이란 거는 본인의 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만 뭐든지 올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념을 대대로 전수하고 저희가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전승을 하면은 언젠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처럼 올바르게 돌아가는 이치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어요? 자신을 때린 벌로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그 감옥에 갔다가 금방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오고 뭐 그 사람은 다시 뭐 이렇게 빼돌려 놓은 걸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래도 뭐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받는 게 너무 낫지 않나. I mean, I've seen some people get away with bad things which never come back to haunt them. So sometimes it doesn't work, but sometimes it does. If you do bad things come back to haunt you, or it evens out. So that's my perspective.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복잡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행복한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정의에 대한 완벽한 증명보다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여정 속에 존재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팽배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냉소적인 회의감보다는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을 옳게 살아간다는 본질은 쉽고 편리한 타협들보다
더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억울하고 당장은 부당하더라도 당신이 믿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증명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정의의 증명에 섬뜩함을 느낄 자들에겐 앞날에 대한 무언의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의 정의를 찾아 떠납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